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TVN 주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이번 주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이명웅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는 없었습니다. 많은 분께서 우리들의 블루스가 OST다, 삽입곡이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이명웅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단순 삽입곡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이명웅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의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병헌 씨와 신민아 씨가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명웅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단순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삽입곡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처음 드라마를 제작할 때부터 드라마 제작팀과 이명웅 씨 팀이, 이명웅 씨 소속사가 같이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이명웅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단순 삽입곡이라고 평가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의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이명웅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는 없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안타까운 생각이죠. 왜 우리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이렇게 고슴도치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고슴도치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를 보고 난 저의 생각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물론 이명웅 씨 노래 우리들의 블루스 때문에 시청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도 그냥 막장 드라마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또 계속해서 시청할 수밖에 없고 시청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주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 여기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장 이야기도 있고 제주도의 보통 사람들의 얘기도 같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드라마라는 것이 극적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드라마의 주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드라마로 제작될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참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아프다. 세상을 아프게 살아가고 있다. 애처롭게 살아가고 있다. 즉 아픈 사랑을 하고 있다. 그냥 보통 사랑은 이 사회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이 생각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아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 서 있습니다. 그 고슴도치처럼 신경이 쓴 이유가 뭘까 하니까,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사회는 신계급 사회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어디 나왔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얼만큼 유명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신계급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계급에 의해서 모든 걸 평가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상대방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신계급 사회적 사고로 상대방을 보다 보니,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 계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방이 허술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맞듣지 않고,
이런 것이 모든 우리 현대인을 아프고 힘들고 병들게 하고 있다. 신민아 씨가 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를 앓게 된 거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양육권, 이혼 과정에서 굉장히 이 양육권 분쟁이 많죠. 아이를 가운데 놓고 이 아이가 네 물건이냐 내 물건이냐 하는 거 싸우는 겁니다.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이게 바로 양육권 분쟁 아닙니까? 아이를 물건 취급하는 것이죠. 이혼은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는데 어떤 엄마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좋으냐 아빠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좋으냐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뺏어오는데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양육권 분쟁을 바라보다 보니 뺏긴 쪽은 패배한 것 같고 뺏은 쪽은 승리한 것 같고 뺏긴 쪽은 그때부터 아픕니다. 정신적 질환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사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작가가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매사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가 살아가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동차가 털커덕 멈추고 매사가 신경질적이니까 신경질을 내다 보니까 무엇을 살아가는데 준비를 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되니까 매사가 사고고 매사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서로 야 조금만 양보하면 교행이 될 수 있는데 서로 네가 빼, 네가 먼저 빼 하고 서로 같은 이웃끼리도 멱살잡이를 하고 결국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근데 돈을 빌려준 그 삼촌이라는 생선가게집 삼촌이라고 아줌마를 제주도에서 삼촌이라고 부르나 봐요. 니들 이렇게 싸우려면 돈 갚아 하니까 그들이 양보하고 차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돈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렇다 하는 인간 심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과 드라마를 보면서도 나는 아니야. 저건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의 문제야 라고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네 탓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 탓하는 이 마음이 우리 현대인들을 고슴도치로 만들고 신경이 삐죽삐죽 쓰게 하고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아픈 영혼이 되고 신경이 각진 영혼이 되고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음이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드는 인생이 되고 인생 전체가 꼬인 영혼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렇게 마음이 꼬이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나 선물 많이 주고 나 칭찬해주고 나 편하게 해주고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하면 너는 좋은 사람. 한마디라도 듣기 싫은 소리라면 너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 필요 없어? 이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상처를 내고 스스로 고슴도치가 돼서 상대방을 가서 핥히고 헐크를 해야 되는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드라마는 의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